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1,085억 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양국의 투자자본 활성화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을 통해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달 들어서만 1조 2,043억 원어치 매도하며 올해 첫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꾸준히 사줬던 외국인이 등을 돌린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전 세계 HBM 공급 부족 등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개장 직전 하이브가 SM 보유 지분 75만 5,522주를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하이브와 SM 모두 오늘장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엔터 업종에 대한 펀더멘털이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엔터주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부족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적어도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계속해서 매일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멋진 종목들 한번 공략 도와드릴 생각이고,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뭐 물화일체가 되었느냐, 뭐 주식이 적고 또 너가 주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잖아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 작년에 제가 이제 거래했던 매매일지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요. 일단 에코프로의 이제 23년도 2월 달부터 거의 뭐 작년 9월 달까지 매매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했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저는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이 강한 종목을 매매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 지수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어쨌든 좋다고 아니면 유동성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인 계좌가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런 가는 종목 안에서 얼마나 매매를 잘 하는가,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1월, 12월 달에도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이 아니라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뭐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바이, 매수했던,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신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일지에 바이 앤 셀이 이런 식으로 찍힌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장 첫날부터 바이가 찍히죠. 상한가 가던 날에도 바이가, 두 번째 상한가 가던 날에도 바이가, 그다음에 이후에 계속해서 비비비비, 셀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이제 일지에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은 월천 트레이더에 대한 꿈을 이뤄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교육방에서 월천 트레이더에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월 억대 트레이더까지도 지금 발생이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월 평균 75%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벤틀리라는 차를 새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덕분에 그 전에 손해 본 거를 복구하였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계좌를 이제 보시면 이제 금액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일지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제가 인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계좌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예수금 대비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5월 14일부터 5월 28일 최근 보시면은 코스피는 0.16, 코스닥은 0.4%가 빠지는 와중에 이분의 계좌는 단 2주 만에 예수금 대비 2주간 54%가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54%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이 실제 계좌 수익으로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3년도 7월 달, 뭐 1월 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1.34%가 빠졌는데 이 종가 베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29일 날까지도 보시면은 52%. 그래서 매월 평균적으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좀 뭐 주식 초보가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많은 연습을 하고 실제 강한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월 단위로 이런 수익률이 찍힐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천 트레이더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돈 벌러 오셨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이상한 종목들, 좀 소외받는 종목들에서 항상 물려 있고 고통받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소외받지 않게 정말 강한 종목들, 에코프로를 제가 150번 공략 도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 계좌에 그런 멋진 종목들을 넣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를 찾고 그에 맞는 대응법 잘 알려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이신데요. 월천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던 이오플로우와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바로 다음 날에 또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네, 관련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항상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간에도 내일 시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뭐 1등은 당연히 현대 일렉트릭이 되겠죠. 네, 피카츄 삼총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피카츄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100만 볼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을 제가 5월 24일, 뭐 4월 23일, 5월 14일 이런 식으로 각각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약 11%. 이 종목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가량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었고, 실제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가 베팅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초가에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초가가 안 떴어요. 네, 약간 보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56%가량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5월 14일 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신에 찬 말투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5%, 16% 갔고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15.8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제가 또 요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단순했어요. 네, 약간 수렴에 있어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간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그래서 더 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러면은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셔라. 그래서 이제 종가 아니면 시초가에 담으셨다라고 하면은 네, 편하게 가죠. 한 번도 여러분들 매수가 근처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가 최저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6%가 급등을 했다. 사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앞전 차트를 보면 더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요즘엔 무슨 장이다? 가는 것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걸 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 거 안 보죠, 저 재룡전기 이렇게 음봉 2개 주었을 때 네, 매수. 네, 그리고 나서 11%. 오늘도 흐름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 종목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또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5.84% 갔어요. 아니 이게 수익을 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1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종가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단기 스윙으로 또 말씀드렸어요. 네, 어디서?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15%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째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시초가부터 전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초가 많이 안 떴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단 5분 만에 1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늦으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들어가셔라라고 해도 여기서 4, 5% 수익은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내려왔을 때 제가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짧아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짧아 보입니다, 상당히. 이게 짧아 보이는데 이게 15%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또 저는 또 맥점에서 또 사가지고 또 먹고 나오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네, 선수들의 영역인데 선수가 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땡큐입니다. 네, 너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눈에 훤히 보이는 자리라서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매일매일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 2번 가고 나서 매일매일 종가 베팅. 그리고 자, 여기서 종가 베팅 했으면 얼마 수익인 줄 아세요? 네, 플러스 55%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5%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자,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 전문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교육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제 수익을 냈어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저도. 네, 계속 공략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도와드렸다. 매일매일 변태처럼. 이 정도면 거의 많은 제 지인분들이 이거 매매일지 보여드리니까 또 주식 변태 같다. 너무 약간 이상하다, 매매가.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수익 내는 매매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만 공략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리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언제? 바로 다음 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가지고 저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보이시죠? 네, 바로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알아도 대응을 잘 못하면 수익을 놓칠 수가 있는데 윤사무엘 전문가는 대응법, 알맞은 맞춤 전략 잘 짜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만 미장이 쉬어가자 오늘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좀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도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 간단합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이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수는 뭐 무난하죠, 지금.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조금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최근에 HLB가 반등을 줬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도 어저께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5일선 위로 이렇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일선 위로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이게 이제 지수가 좀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비중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다가와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수익이 바로 안 나요. 계좌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눈치로 막 주식을 많이 합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HLB를 들고 있었다. 근데 HLB가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돈이 어디로 갔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전선 전력으로 가기도 하고 한 번씩 신재생이 움직이면 신재생에서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보느냐가 단기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제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씩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강한 종목 선정의 방법,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아침마다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 오늘 지켜봐야 될 테마나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고 관련 핵심 뉴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퀀트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시장에서 가장 강한 20종목만 뽑아가지고 이 안에서 제가 기다립니다.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할 때가 있을 거고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략하면은 다음날 수익이에요. 보세요.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급등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네, 눌렸다가 재차 갈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눌릴 때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면은 제가 막 빠른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하루 정도 끌고 갈 때도 있고 뭐 3-4시간 끌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10분 안에도 저는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경험이 많겠습니까? 주도주만 몇만 번을 공략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그리고 주식 계좌도 탄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고 싶다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가 내일도 과연 갈 수 있을지 오늘의 핫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개발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에 줄줄이 출격합니다. 현지 시간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는 세계 3대 암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2024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해마다 4만 명 이상의 학계, 의료계, 업계 관계자가 모여서 최신 연구와 산업 동향 등을 공유합니다. 한편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열립니다. 이 행사는 미국 바이오 협회가 주관하며 세계 1,500개 이상 제약 바이오 기업과 2만 명 이상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약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사업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바이오메딕스인데요. 척추 손상 치료제 SB101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장에서 19.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LB입니다. 최근 리보세라닙 악재로 급락을 했던 HLB인데요. 미국 암학회 기대감과 함께 오늘 장에서 15.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S바이오메딕스부터 전문가님의 신호등으로 한번 지금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끝나고 나서 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를 또 하기도 했던데 이슈에 비해서 너무 급등을 했다고 혹시 보시나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2주 전인가? 쯤 제가 여기 히든 종목을 가져온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관망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종목을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근데 내일 시장만큼이나 아니면은 좀 확실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확실한 움직임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타점은 어딘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일단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재료가 깡패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은 좀 끼도 좋고
그리고 재료도 깡패다. 왜 깡패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파킨슨 치료제로 알려진 기업이에요. 배아줄기세포 플랫폼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빅파마인 바이엘이나 노보노디스크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황우석이 사실 예전에 이 바이오테마를 처음 만든 주인공이 황우석 박사님이세요. 네, 그게 이제 황우석의 현실판, 이론적으로 이제 핵심이 불치병인 이 파킨슨병의 완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방식, 완치까지 노려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로 인해서 기대감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키워드는 정말 좋다, 깡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더 큰 기대감은 사지마비 치료제인 TEDN이라는 건데, 이 플랫폼이 현재 사지마비 환자 1명 투여가 완료가 되었고 상반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재밌나? 하반신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상한가 몇 방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야, 이게 한번 걸어볼 만하다. 이게 뭐 많은 금액을 걸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걸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어쨌든 이때 이후로 수익이 조금 났어요. 한 10% 정도 났나? 8% 났나? 근데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용히 더 사고 막 이런 데서 더 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어쨌든 지금 또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지금 흐름이 좀 상당히 살아났죠. 뭐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약간 쌍바닥, 뭐 짝꿍댕이 상바닥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는데, 다만 왜 관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내일은 관망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자, 공략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12% 수익 드렸어요.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지임을 축하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수익이라 쳐주진 않죠. 바로 가야 수익인데 조금 눌렸다 갔잖아요. 근데 저는 좀 버텼습니다. 한 종목 정도는 버텨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60분봉 차트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60분봉상 로그 눈금 차트예요. 서근형 눈금 차트는 여기가 딱 저항선입니다. 자, 근데 로그 눈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44,000원에서 45,000원의 저항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그었을 때 여기가 올라가면은 좀 저항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둔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로 갈 것이냐, 여기서 아래로 갈 것이냐,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S바이오메딕스를 공략을 할 거라고 하면은 자, 1번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2번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1번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그림 나올 때 공략하세요,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확률이 지금은 5대5. 사실 올라갈 것 같아요. 재료만 봤을 때는 뭐 한 7대3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차라리 확인하고 여기에 지지받는지 탄탄한지 확인하고 나서 하면은 2차 랠리를 우리가 동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점 대비, 최근 올해 저점 대비했을 때는 얼마 올랐다? 400%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텼던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버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였죠? 네, 이 종목이 4월 18일, 22일 날 이때 나왔던 기사가 완치 목표, 파킨슨 치료제 가치 폭등 기대, 다음 달 임상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월 달에 임상 결과 발표가 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상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거 상따하고 나서 와, 상한가 들어가는데 이거 A급이다, S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교육방에서. S급이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35% 나왔어요, 다음 날까지 수익이. 여기서 샀으면은 다음 날 35%, 거의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때 다음 날. 그래서 1박 2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내가 주식을 진짜 헛했네. 정말 윤사무엘을 하니까 이게 주식에 혈이 뚫리면서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다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끼와 그 다음에 더불어 깡패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S바이오메딕스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재료도 좋고 또 끼도 있고 좋은 종목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시다가 기술적으로 매수 사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확한 그 매수 시그널을 혼자 잡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HLB에 대한 또 의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HLB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전에 전문가님이 오뚜기 같은 종목이다. 네,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회장님, 진영권 회장님 이야기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줍줍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건가요? 사실 HLB가 거의 하한가 가던 날에 제가 방송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하한가 풀리면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사실 그거 영상 올리고 나서 거의 막 조회수가 1만 회 이상 찍혔어요. 그리고 욕이 막 한 20개, 30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욕 달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 매수 사인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같이 공략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자 일단 뭐 HLB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네,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도 있고 뭐 리버세라닉과 관련해서 이제 아스코에서 신장 방광압 10대 연구 결과 뭐 선정이 있어서 또 좀 핵심 뉴스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HLB 간암 신약이 역대 최장 생존 기간이 23개월, 24개월 정도로 연장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참 이게 바이오가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좀 골 때린다. 미국 간암 신약 허가는 지연이 됐지만 보안 요구는 흔한 일이래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진양군 HLB 회장이 이 BIMO 실사는 미완료되었고 FDA 승인 변수는 아니야. CRL 이슈는 시설 문제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바이오 업계가 19년도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19년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두들겨 맞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한가 가고 점 하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갔다가 10배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악재랑 지금의 악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악재보다 지금의 악재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 우위.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도 아니고 월봉 차트도 아니고 일봉 차트예요. 예. 그래서 8월 달에 악재 맞고 10월 달에 보니까 10배가 있다. 약간 이런 논리였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진 변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네, 여기서. 자. 대신에 뭐 바이오 원칙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단타들은 아마 7만 원 부분에서 다 빠질 거예요. 네, 단타들. 그럼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뭐 쌍바닥을 다졌다 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느냐? 이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내려와도 아니면은 뭐 올라가도 한번 봐야 되는 게 2차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한 81,3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목표가는 한 99,600원, 뭐 10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 보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다. 대신에 여기가 내려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절가는 더 이상 이제 손절 안 하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낮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챙기시고 만약에 뭐 돌아 나간다, 그때 그러면 2차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보는 것도 괜찮은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보시면 뭐 다들 좀 섣부르게 매수는 안 본다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저 윤사무엘만 진양권 회장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선수를 알아본다니까요. 진양권 회장님이 선수라 그랬잖아요. 저도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돈을 못 벌죠. 선수의 시각으로 봐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 전문가긴 하지만 저 역시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어떤 선수의 눈으로 보셔야 결국에 돈을 벌 수가 있고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 윤사무엘과 QR 찍고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꺾마의 아이콘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1,3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99,600원 이렇게 자리값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가지고 온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다음 달 중순부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인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HBM 제조용 열압착 본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가 실적 개선을 이어가면서 오늘 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오늘 롭 아트 회장이 월가의 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엔비디아가 거품이 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향후에 엔비디아와 손 잡고 한미 반도체 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럼 내일까지는 더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흐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일은 관망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에코프로가 20만 원대부터 공략해서 160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아서 16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알아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내일은 더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략을 했었고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음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1,173%가 늘어날 것이다. 3월 27일 날 나왔던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20만 원을 바라본다, 라운드 피겨 거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멈춰 있다가 주가 조정 좀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의 국내 유일 선정 이런 식으로 최근에 5월 16일 날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인디애나 칩 패키징 시설의 건설에 5조 4천억 원의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료는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 자체가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움직인다 싶으면은, 수급이 몰린다 싶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중에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수급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거를 진짜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공략 도와드렸어요. 정확하게. 네, 이날 공략 도와드렸었고, 상한가 가던 날, 그리고 이날 제가 또 공략 도와드렸었고, 실제 A 구간에서 좀 열심히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등 한번 취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거래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윗골이다는 구간에서 좀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매매하는 거를.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재미가 있는 구간에서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 구간에서는 어떻게 거래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매일 종가 베팅을 한다. 이게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서, 자, 장중에 급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네, 데이 트레이딩, 돌파나 눌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날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 종가 베팅하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상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상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장중 매매죠. 장중 돌파 매매였고, 여기선 다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3분목 차트예요. A 구간에서 3월 26일에서 4월 4일까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최근에 B 구간 있었죠. 네, 윗골이 달린 구간. 어제 이게 실제 매매 일지. 저희 제자분들이 실제 매매 일지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가 베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B 구간에서는 제가 어제도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1분봉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여기서 딱 저점을 딴 게 저 윤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분 만에 5% 수익 바로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 내렸는데 조금 팔고 나서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좀 급등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16만 원 이상에서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단순합니다. 내일 양봉 나오면 종가 베팅 해보세요. 내일 음봉 나와도 종가 베팅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시간에 뜨긴 했는데 저는 종가 베팅은 따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좀 이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면 좀 힘들죠. 뭐 아니면 차라리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럼 상대를 하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주만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종가 베팅 해볼 만하다. 네, 음봉 나와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은 삼성전자도 통과를 못한 HBM 테스트를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통과를 했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큰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로 여러분들 재료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트레이딩 구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그 구간을 또 먹어가는 어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20만 원의 목표가를 두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으로 갈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네, 교육방에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재료는 워낙 좋고 수급만 실린다면 상승하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거래량을 파악하거나 또 수급의 주체를 파악하는 거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윤사무엘 전문가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종가 베팅도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이 상따 작전을 통해서 또 많은 수익을 안겨주신 윤사무엘 전문가이신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주식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꽃이요? 네. 꽃은 상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 주력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인 강의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시장이 뭐 좋다, 뭐 유동성이 좋다, 뭐 강한 종목이 많다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계좌가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또 반대로 또 시장이 또 하락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수많은 종목에 물려 있고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기준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상한가 따라잡기는 왜 이런 매매법이 나왔냐면은 이게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에 주식이나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원리는 단순하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급이 많은 어떤 뭐 상품 아니면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요가 어떻게 폭발하는 종목을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음 날도 또 올라가 있고 다다음 날도 어느 순간 보면은 뭐 5일 뒤에 보니까 또 한 몇십 프로 올라가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쌀 때 사는 매매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 초입에 나오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재료, 수급, 차트입니다. 근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따를 할 때는 가장 핵심은 신선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 먹을 때도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해 먹으면은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배탈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신선한 음식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뭐 채소를 가지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밥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뭘 해도 뭐 양념 없이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따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HTS에서 좀 뉴스가 나와주면은 좀 더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과 테마의 어떤 대장주 격에 있는 종목을 저는 위주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일봉상 종고점이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최근에 공략 도와드렸던 매매 사례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것 같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좀 디테일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면은 이제 교육 신청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급주 매매하는 방법, 대형주 매매하는 방법,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매매 방법, 거기에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 어떤 차트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우진엔테, 제가 어제 이 종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죠, 이 종목. 왜? 일단 첫 번째 시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세라는 건 강한 시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상따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정확하게. 41,500원에서 4만 원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자, 갭이 굉장히 높게 떴기 때문에 저는 우진엔텍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는데 무너져 버리죠. 자, 여기서는 당연히 저 공략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공략 들어갔을 때 여기서 공략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승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만에 자, 갭이 좀 많이 떴어요. 오늘 8% 정도가량 떴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이미 여기서 거의 한 8, 9%를 먹고 들어가요. 여기서 상따를 하면요. 8, 9% 먹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갭까지 나오면은 1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상따하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수익을 축하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세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상한가도 가고 여기 첫 번째 시세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죠. 거기를 뚫어냈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상한가가 갔고, 자, 보시면은 테마의 대장주라고 했는데, 자,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1등주였어요, 사실.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없죠. 자, 제 지금 교육방에 있는 인원분들만 해도 거의 4,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제자분들만 해도 거의 400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0억 정도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최소한 이 종목 2,900억 정도, 2,900억 정도는 그러면 되면은 우리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질렀을 때는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으로 갔고요. 그래서 거의 물론 2등주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 대금 터뜨렸기 때문에 우진엔텍을 공략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팔고 나왔어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제 삐아라는 종목을 오늘 또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줄 몰랐는데 이건 상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냥 이런데 돌파하길래 종고점 이렇게 다 똑같죠, 차트가. 이렇게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서 살짝 눌렸어요,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어떨결에 삐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냈는데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셨던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일 갭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갭이 높게는 안 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높게 뜬다라고 하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높게 안 떠도 제가 뭐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흐름이 나오면은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공략하실 분들 뭐 지금 바로 교육방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삐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왜 공략을 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상한가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상한가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를 박스권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달 박스권까지 가겠다, 이런 데까지는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올리브영이 상당히 잘 가잖아요. 되게 좀 매출도 잘 내고, 그리고 요즘은 또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진출에 고삐를 해겠다, 그리고 선케어 시장 글로벌 매출 확대를 기대하겠다, 뭐 납품하겠다, 이런 식으로 삐아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HTS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따는 아니지만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26일 날 상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비슷하죠? 아까 상따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보고만 있어요. 왜 여기서 보고 있냐면, 이걸 왜 너는 못 먹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략하기가 좀, 공략하더라도 여러분들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체결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박 2일 만에 25%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25%. 그리고 이 종목이 쭉 상승했어요. 근데 갭만 먹어도 여러분들 10에서 15%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대원전선도 두 번째 시사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갔습니다. 4천 얼마까지.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따하고 나서 1박 2일 만에 15% 상승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종고점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64,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OLED 증착기 공급 소식의 강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매일 강한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진짜 강한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중심에는,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석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일 멋진 종목과 전략으로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제 클라이막스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번 다음 날 바로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좀 약간 들어보면 와, 진짜 윤석열 너는 진짜 되게 뻔하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네. 진짜 뻔한 걸로 가져왔어요. 네, 또 피카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아, 피카츄. 네. 피카츄 한 마리 가져왔고, 네. 피카츄가 이제 라이츄로 이제 뭐 이렇게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HD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 날 10% 이상 급등했잖아요. 이 종목 또 뭐 공략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또 똑같은 설명을 하면은 좀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은데 사실 좀 귀찮기도 했고요. 근데 귀찮지만 대충 이거 말씀드려도 내일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HD 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만 막 1, 2%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 난리가 나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물린 것 같아요. 이래요. 제 방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재료를 믿고 한 1, 2%는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AI 날개를 단 HD 현대일렉트릭 2030년까지 현재 구글이나 메타 이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LS 일렉트릭을 보시고, 그다음에 구글과 메타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참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288억 원, 전년 동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뭐 180%가 상승을 했어요. 정말 영업이익이랑 매출액도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해 계속해서 우상향해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어떤 전선주라든지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변압기 테마들 중에서도 건설, 금속, IT 이런 다른 사업부가 없는 순수 전력기기 배출 100% 업체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이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룡전기도 그런 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네, 그래서 밑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높다라고 해서 나는 손 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매수의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야, 여기가 또 쌌던 가격이었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공략 도와드렸었고, 가능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내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게 없습니다. 왜 가능하냐? 네, 신고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눌린다. 그러면 더 사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액,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5,300억, 내년에는 6,600억, 8,000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재룡 전기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지만 실제 여기가 박스입니다. 박스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구간, 여기에 좀 매물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슈팅을 줄 수 있으니까 재룡전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고점인 거 아니야? 저 고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갑니다. 고점이 이렇게 허접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광기의 랠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AI 전력 슈퍼사이클 한번 플로우를 제대로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의 아트를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삼회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즘 전력주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인 HD 현대일렉트릭과 더불어서 재료용 전기까지 좋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일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의 경쟁력을 알리는 자리에 줄줄이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S바이오메딕스와 HLB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S바이오메딕스는 관망, HLB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윤사무일 전문가가 강조하는 피카츄 3인방 중에 하나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윤사무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